다이브 하세요 하면 손을 언제 떼고 다리 언제 떼고 올라가고 손이 바로 와요. 잘못된 큐잉 중에 하나가 이제 엉덩이를 잘 쓰게 스완을 할 때 처음에 이걸 풀 스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다리는 처음부터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벌리고 하는 게 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골반 안정화 입장에서 두 다리를 살짝 벌려주고 외전이겠죠. 외회전을 하면 안정화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외전 그리고 살짝의 외회전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골반 안정하는 데 있어서 쓰는 그 엉덩이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느껴지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손은 보통 W자를 만들다 라고 하죠. 그래서 손 위치는 그냥 내가 편안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당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브레스트 스트로크 프랩을 했기 때문에 신전의 베이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선부터 시작을 해서 내 흉추가 열리고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내며 손으로 바닥을 당겨서 쓱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렇죠. 나 오늘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당기면서 가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내 정수리, 목이 길어지기 시작해서 앞쪽으로 뚫고 나가고 손으로 당기면 이때 쇄골이랑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풀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들처럼 고관절 앞쪽까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복부를 계속 감당해주면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스완을 할 때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척추가 하나씩 움직이지 않고 그 약간 통째로 움직이고 특히나 약간 복부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을 못 써요. 저였어요. 아하.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스완하면 허리 아프다고. 이게 뭔가 하나씩 못 움직였고 약간 뚝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뚝딱인데 그 뚝딱이 허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뚝딱을 안 하려고 해야지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강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뚝딱 안 하려고 허리 못 쓰게 하려고 주게 되는 잘못된 큐잉 중에 하나가 이제 엉덩이를 잘 쓰게 만들려고. 왜냐면 안정화가 잘 되면 덜 아플 거라고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말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 배꼽을 너무 당기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고름 분절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어딘가 한 분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했던 브레스트 스트로크 프랩을 정말 잘 쌓아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학습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뭔가 보상작용을 만들지 않고 경추랑 흉추에서부터 고른 분절을 만들고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를 손이 어디에 있던가에 상관없이 하는 연습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늘리는 엘롱게이션을 거기서도 학습을 하고 오는 거고 그래서 척추 사이사이가 멀어지게끔 이미 배운 상태, 어떻게 위에서부터 신전을 하는지 배운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스완, 풀 신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풀 신전이 가능한 사람은 스완 다이브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완을 잘 못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푸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로 그냥 밀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손으로 밀어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파인 익스텐션을 한 게 아니라 이상한 뭔가 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푸시업도 아니죠. 푸시업도 좋은 동작이니까 원래 그냥 손으로 밀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없이는 사실 프랩만큼도 올라오지 못하고 대부분 올라온다고 하면 배로 밀면서 올라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이브 해보셨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손 없이 하는 다이브를 성공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손으로 늘 이 스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스파인 익스텐션을 정말로 스파인 익스텐서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야 스완 다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완이 가능하니 다이브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다이브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처음 시도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용을 해볼 거는 일단 보수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두 다리를 처음에 하는 회원이면 살짝 벌리고 외회전을 해서 할 거다. 훨씬 쉽게 아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랑 선생님들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붙이고 평행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쓰게 해서 못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쓰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그게 우리가 사실 소도구랑 기구를 쓰는 목적이니까 그거를 해놓고 이 사람이 잘 찾게 되면 조금씩 평행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 다리를 붙이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냐면은 항상 외전으로만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리를 붙이고도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평행으로도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나중엔 한 발로도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되 이 사람이 익숙해지면 꼭 거기 습관에 들게 하지 않고 두 다리를 붙이고 또 평행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초반을 빼고는, 아니면 정말 허리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오랫동안 나랑 지금 채워가야 되는 회원이 아니면은 골반 너비, 그 다음에 붙이고를 시도해 보는데 최대한 유도를 해요. 얘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다리를 들기 편해져. 지금도 다리가 쑥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리 들기에 편한 포지션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구르는 데 있어서 얘가 말랑한 표면이다 보니까 엄청 편해지죠. 바닥에서 내가 구르는 것보다도 얘가 많이 도와주니까 그 도움을 먼저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익혀야 방금 우리가 말한 거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은 없애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 밑에 손바닥을 둘게요. 그리고 두 다리는 뭐 붙여도 되고 아니면 벌려도 되고 선생님들이 선택. 쭉 뻗어냈어요. 그 상태에서 스완으로 올라와요. 그럼 방금 전까지 했던, 그렇죠. 그럼 내 척추가 쭉 열려있고 지금 스완을 하는 것도 바닥보다 조금 더 쉬웠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힘으로 다리를 쓱 들어 올리니까 내가 기울어질 뿐. 그렇죠. 그리고 쑥 올라와 보세요. 맞아요. 다시 둘 하면서 들어보세요. 올라올 때 생각보다 팔 힘으로 쭉 밀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등이랑 이 힘으로 올라와지는 거 느껴져요? 생각보다 손이 엄청 가벼워야 되고 언제든 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두 번만 더. 그렇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잘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잠깐 쉴게요. 지금 되게 가볍게 들리죠? 네. 그럼 이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부분 이게 머리에서 그려지거나 또는 봤잖아요. 만약 선생님이 보여줬거나. 그럼 아, 이게 이렇게 구르는 거구나. 그러면 상체가 떨어지고 다리를 들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래서 큐잉을 허벅지랑 엉덩이랑 막 이렇게 하체 쪽에다 먼저 줬죠. 이게 하체 움직임 때문에 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대부분 이제 얘가 더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얘를 낮추면 다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떨어뜨려서 얘를 드는 게 아니라 얘가 들리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떨어지지는 않은 느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기를 여기 상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들려고 생각하고 한번 수업 몇 번 해보시겠어요? 상체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다리가 들리긴 하는데 완전 다른 느낌이죠. 네. 안정감이 떨어져요. 뭔가. 맞아요. 그래서 못 구른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엉덩이 힘으로 무겁지만 드는 것만 처음에 유도를 해주고, 우리 어깨만 한번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한번 어깨를 으쓱 했다가 끌어내렸다가 하면서 들어주세요. 또 폼롤러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날개뼈 움직임부터 만들어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손끝을 밀어내면서 한번 쭉 보내볼 때 날개뼈가 따라가지고 그럼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을 쭉 뻗어내는 느낌을 느끼기에 좋아요. 다시 날개뼈. 그렇죠. 그러면은 보수랑은 또 조금 다르게 어깨 안정화나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 여긴 좀 찾아주기가 또 편하겠죠. 한 번만 더 갔다가 쇄골이 열린 채로 날개뼈 싹 딱 그 상태에서 우리 시선부터 시작해서 스완을 한번 오로 가볼게요. 내 팔은 계속 긴 채로 스완.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손 뻗어내면서 내 척추 사이사이 늘려서 맞아요. 그럼 아까보다 사실 상체 쪽에선 조금 더 힘이 들기는 해졌죠. 아까 상체는 굉장히 가벼웠잖아요.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 가면 다이브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마지막 올라와 보세요. 그렇죠. 자, 늘려놨어요. 그 상태에서 내 엉덩이와 하체 힘으로 다리를 번쩍 드니까 가졌다가 다시 와. 맞아요. 다시 둘. 그렇죠. 또 셋.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잘하셨어요. 내려가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딱 이제 다이브 하세요 하면 올라와서 손을 언제 떼고 다리 언제 들지? 약간 이게 긴장이 되거든요. 뭔가 잘못된 타이밍에 손을 들 것만 같거든요. 그리고 구르는 힘이 줄어들면서 내가 그냥 꺼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긴장이 되는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그 타이밍을 사실 제가 아무것도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아서 될 걸 기대하고 얘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틀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냥 바로 굴러졌잖아요. 아, 이 타이밍이구나가 됐잖아요. 이번에 가서 다이브를 할 건데 머리에서 상상을 할게요. 내가 올라가서 구를 때 그냥 손을 떼긴 뗄 건데 그냥 바닥에서 살짝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가슴 옆에 있긴 있는데 떼는 걸 경험해 보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스완으로 올라가서 앤 구르기 다리 뻥. 그렇죠. 맞아요. 둘. 그렇죠. 한 번만 더. 손을 살짝 떼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캐치 타이밍이었고요.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올라갔어요. 다이브를 해서 우리가 내려오게 됐을 때 아까 폼롤러는 내가 내려갔을 때 폼롤러 어디 있었어요? 거기 있었죠? 그럼 네. 지금 폼롤러 없지만 손 거기 보낼 거예요. 네.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떻게? 그럼 폼롤러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처럼 나 다시 손 들어 올릴 거예요. 네. 그 폼롤러 없지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공중에 뭐 한 1mm 떠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닥 긁어도 된다는 뜻. 네. 가볼게요. 스완으로 올라와서 폼롤러 없지만 폼롤러. 그렇죠. 둘. 그렇죠. 마지막 셋. 오케이.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재밌어. 언제 캐치해야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올라가고 손이 바로 와요. 다시. 원래는 들고 있던 건데 손 안 들고 바로 들어와요. 타이밍 봤어요? 그냥 폼롤러 가져오는 거죠. 다시. 갔죠? 폼롤러 가져와. 네. 다운.